예, 목요일입니다. 예, 젊은 우리 자유파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세 분 모셨는데요. 제가 오늘 다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라서 소개도 제가 잘 못 드리겠습니다. 각자 소개를 하는 걸로 하실까요? 네. 먼저 하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예종 다니고 있는 만 22살 김혜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예종? 네, 맞습니다. 그 예술학교? 네, 한국예술종합학교입니다. 뭐 전공이세요? 전 지금 연극학과 다니고 있습니다. 연극학과 네. 22살. 네네네. 네, 여기 김혜수님. 네. 그리고요. 네, 저는 현재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재학 중인 99년생이고요. 이사야라고 합니다. 이사야?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사야? 네, 맞습니다. 그거 그러면 저기 한글로만 써야 아니면 한문 이름도 있어요? 한자 이름은 생각사자의 들야자입니다. 아, 그래서 생각하는 들. 네, 우와. 들에서 멋있네. 생각하는 네. 사람입니다. 우와. 아, 생각하는 사람. 네, 이사야님, 전북대학교. 맞습니다. 전공은 서양학이라고 그러시죠. 네, 미술학과 서양화 전공입니다. 서양화 전공이시고. 그러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 재학 중이고 전공은 관현악과 이제 클래식 바이올린 전공하고 있는 김수아라고 합니다. 저는 00년생입니다. 00년생, 네. 99년생, 그리고 02년생입니다. 02년생. 네네네. 예, 제가 뭘 질문 드리는 게 좀 그러네요. 그냥 하고 싶은 말씀들 하세요. 아무나 먼저.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네. 예, 먼저 하세요.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감사 인사 한번 더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나서는 거에 되게 많은 망설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학교를 떠나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차라서 좀 나서는 데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나서는 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 중인 간첩 창원 제주 그런 간첩 사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간첩 사건의 피고인들은 그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을 해가지고 걔네들이 재판 지연하는 걸 다 받아주면서 결국에는 구속이 풀려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이건 방어권도 제대로 보장을 못하고 안 해주고 그 공수처랑 서부지법의 불법 영장에다 불법 체포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그렇게 불법으로 체포를 당했어요. 이거를 보고 너무 처음에 화가 많이 났어요. 제가 또 저번에 이제 의정부에서 반대 집회가 한 번 더 있었는데 거기 가서 우연히 저 6.25 참전용사 어르신 한번 만나 뵙게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어르신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그런 참전용사 어르신들과 그런 인상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들이 작금의 사태 이런 현실을 보면은 보시면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얼마나 화가 많이 나실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국선언을 진행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지만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얼굴도 모르는데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전북선언, 호남선언 이렇게 해서 쭉 지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잘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사야 씨의 시국선언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이사야 학생 건강 괜찮으세요?라고 걱정하시는 댓글도 있어요. 어디 아프세요? 예, 그 시국선언을 하면서 사실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거의 5kg가 넘게 지금 빠져가지고 몇 킬로가? 5kg가 넘게 어이구. 지금 빠졌거든요. 저 원래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살 빠지는 거에 되게 민감해요. 근육 열심히 근육 만들어 왔는데 네. 다 빠져가지고 어떡해. 근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대통령께서 돌아오실 수 있으시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너무 안타까워하시네. 워낙 방금 전까지도 운동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어가지고 네, 5kg 빠진 줄 몰랐어요. 네. 다시 운동해서 이제 잘 끝나면 이제 다시 열심히 만들어야죠. 네네네. 그래요. 또 어떤 분이 말씀하실래요? 저는 이화여대에서 이제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주최하고 나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여대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었냐. 그래서
근데 저는 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저는 이제 학교에서 총학생회 선거를 3년 전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제가 총학생회 선거 정책 자료집을 이제 친한 선배가 저한테 이제 건네줘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교육이나 복지 정책이 아니라 이제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나 이제 좌파적인 그런 정책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 이제 강요하는 정책인 걸 제가 보면서 아 이거는 너무 정치적이고 이제 좀 이렇게 너무 목표가 명백한 정책들이 많아서 이렇게 아니나 다를까 제가 보니까 이제 저희 총학생회가 10년 넘게 이제 특정 정당이랑 유착이 되어 있는데 그 정당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당이 아니라 정말 통진당의 후신이었던 그런 정당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통진당 사건을 알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란 선동죄로 사실 복역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런 거의 이적 집단이기 때문에 사실 해산이 된 건데 어떻게 그런 정당에서 학생회까지 와서 이렇게 진지를 구축하느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위기를 느꼈고 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 총학생을 시작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이제 계엄 선포 이후에 아 이게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구나라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되면서 사실은 원래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쁘고 사실 이거를 참여해야 되나 조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아 내가 법조인이 되더라도 대한민국이 재건되지 않으면 법조인이 되는 게 사실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수아님은 팬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수아양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똑똑하고 멋져요. 감사합니다. 어제도 헌재 앞에 제가 갔다 왔는데 진짜 시민분들이 저를 많이 알아봐 주시고 사진 찍어달라고 이제 인터뷰해달라고 요청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시민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시구나. 예, 그리고요. 네, 전 지금 현예종에 다니고 있긴 한데 네. 아직까지 시국 선언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아직 하진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기자님이랑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한예종에 지금 정치적 무관심의 상태가 너무나도 심하다라고 네, 저는 말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 대한민국이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고 또 얼마나 또 심각한 상황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또 저희 학교가 예술학교다 보니까 이 자유라는 의미 자체도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자유민주주의 안에 그 자유를 원한다면 그분들은 밖에 나가는 것, 밖에 뭔가 자극적인 그런 자유를 원하는 게 좀 첫 단추부터 다르니까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 친구한테도 최근에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배경 때문에 계엄을 내렸다. 줄탄핵과 또 정말 엽기적인 그런 예산 삭감이었죠. 그리고 또 부정선거 의혹 그리고 간첩들이 너무나 많이 활개치고 있는 현 상황을 말해주니까 고작 이런 이유 때문에 계엄을 내린 거냐라고 대받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삭감했다고 계엄했다고? 네, 이런 식이야?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아직까지 그 경각심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웠고요. 또한 지금 저희 학교 학생들은 정치와 그 역사를 감성적으로 바라보려는 그런 시각이 너무 컸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그 탄핵 찬성 집회에 가서 자기가 응원봉을 흔들고 왔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네, 탄핵 찬성 집회 그 흔드는 그런 그런 깃발들 있잖아요. 네, 깃발들 전국 고양이 노조, 새우 만두 노조 이런 걸 찍어서 네, 학교 커뮤니티 올려가지고 정말 이 나라가 해악이 민족답게 너무 재밌지 않느냐 하면서 웃어 넘기는 게 이 상황 이렇게밖에 보지 못한 게 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한예종 이게 예술계로는 사실 가장 좋은 학교로 알려져 있는데, 그죠? 실력들이 다. 거기서는 이 탄핵반대 시국선언 준비 자체가 힘든 모양이군요. 네, 워낙 좌파분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네 일단은 그래도 몇몇의 분들 함께 모아서 네, 힘을 쓰려고 있습니다. 막 한숨이 나오시더니 한 말씀 해주세요. 다 예술하다고. 네네네. 그렇죠. 사실 전 이게 교수님 얘기해줘요. 맞아 교수님. 얘기 되나? 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이다 보니까 다들 그쪽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 사실 집안 어르신들도 다들 전라도 토박이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시국선언 전북선언을 준비를 할 때 일부러 얘기를 안 했어요. 혹시 또 이거 또 뭐 한 소리 들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저희 그 교수님들이 이게 좀 제가 좀 잘했던 과목의 교수님들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제가
포토샵 수업이었거든요. 그 음. 수업이. 근데 저는 이전에 포토샵을 꾸준히 쓰고 있었어. 그 수업에서 조금 잘했었고 자연스럽게 교수님이랑 친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수업 전날 들어가기 전에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교수님이 지갑을 이렇게 딱 펼치신 걸 봤는데 거기에 더불어민주당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거기서 또 한 번 또 왔고 그리고 그 다른 분들은 유시민 작가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분이 했던 발언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뭐 20대 남성들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이 쓰레기야라고 말해주고 싶다 막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분이 약간 저희 교수님, 저희 지도 교수님이 따로 계세요. 전공의 지도 교수님. 비슷한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 작년 첫 수업 때 그 교수님을 처음 봤을 때 그 같은 아무래도 미술학과다 보니까 여초과긴 해요. 근데 남학생들도 한 3명 정도 있었어요.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교수님이 그 저희가 그쪽 지지율이 낮으니까 그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낮으니까 너네 왜 거기 지지하냐? 막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그걸 보면서 또 유시민 작가님의 그 발언이 또 굉장히 좀 많이 생각이 났죠. 그리고 예.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학교에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이런 것들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느끼는 것하고 또 좀 다를 것 같아요. 굉장히 예민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때그때 막 계속 부딪혀가는 거잖아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학교 생활하면서 교수님들의 발언은 되게 중요하니까 이제 저도 이제 수업에서 그런 관련 발언을 이제 하실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조금 편향된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가지고 저도 조그맣게 그러시구나. 네, 딱 이제 계엄이 선포된 다음 날 이제 수업을 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바로 이제 비판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전 사실 판단이 유보했거든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제가 그날 사실 중학생 선거 운동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 12월 3일 밤에 이제 12시까지 저는 피켓을 들고 서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계엄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바로 집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났나 하고 이제 뉴스 기사에 찾아봤는데 전쟁이 난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너무 평화로운데 네, 뭐가 맞아요. 문제가 있는 거지 싶어서 나는 끝까지 선거운동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12시간 있다가 이제 뛰어서 이제 막차 끊기기 전에 이제 지하철 타고 왔는데 네. 학생들이니까 이제 교수들하고의 네, 그런 맞아요. 관계는 사실은 이 갑을 관계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아가지고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이제 당시 민주화 운동 데모하러 다녔는데 선생님은 생각이 다르셨어요. 네, 지금도 제가 은사 선생님으로 모시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성구가 나는 너하고는 생각이 다른데 그런데 네 생각도 내가 존중할 테니 대신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 수업 이런 거는 좀 지켜라. 내가 네가 수업에 잘 안 들어오면 나하고 생각이 달라서가 아니라 학교 룰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벌칙을 줄 수밖에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네. 네. 너무 좋으시네요. 저도 근데 제가 안 좋은 얘기만 해서 그런데 좋은 얘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은사 교수님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거 탄핵반대 시국선언 주최하고 나서 교수님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자랑스럽다. 연락 주시고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지만 너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너의 앞길도 있으니까 공부하는 것도 잘 챙기면서 하라고 이제 조언해 주시는 교수님들을 많이 만나서 너무 이제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네. 네. 와. 좋겠다 그러고 부러워하시네. 또 그런 선생님들 많이 또 연락 오시겠죠? 그럼요. 이제 대통령이 이제 복귀하면 그 지금까지와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번에 옥석이 많이 가려지듯이 우리 사회도 맞습니다. 왜 큰 물, 맞습니다. 큰 장마 홍수가 이렇게 쓸고 가면은 다시 깨끗해지고 네, 정화된다 네,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도 다 그렇게 될 것 네. 같은데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어요. 저요? 네. 저는 일단 이번 계엄이 사실 저는
정말 좌우할 것 없이 모든 영역에서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그런 반국가 세력을 색출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 대통령님께서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과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가진 분들과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전 통일한 것까지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이 다음 세대, 미래 세대까지 함께 꿈꿀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젊은 세대들은 자기네 그 일자리만 생각하고 통일 같은 건 생각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기성 언론이 막 매도하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안 그렇네요. 네, 당연하죠. 정말 많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작년 여름에 그 통일 독트린이랑 또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연설을 보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연설을 보면서 더 많이 통일한국을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사이비 종교 김정은이 아니라 정말 북한 주민이랑 같이 더 많은 교류를 해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통일한국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소망을 전 너무 가지게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지지를 하고 더 응원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 네. 우리 이사연이. 저는 좀 더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그런 그 사회가 좀 그렇게 사회가 좀 돼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실 저도 그 전까지는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계엄을 겪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더 자세하게 좀 많이 스스로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런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좀 알게 됐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청년들도 좀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사실 저는 제가 교류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사실 그 주변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보면은 정치에 관심을 갖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이번 계엄을 겪으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다른 청년들도 이제 좀 더 정치에 관심을 갖는 그래서 애초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야단 생각이 좀 달라도 좋다. 네. 네. 좀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아예 좀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생각이 물론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아예 관심이 없는 것보다는 그렇지. 관심을 갖고 보면서 자기 생각, 자기 입장을 결정해서 의견을 표출하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무관심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맞아요. 예. 저는 이 지금 사태를 전 미중 패권 전쟁의 어떤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더 크게 보면 저는 이념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실제로 체제 전복 위기가 너무 많았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그러니까 건국의 정신을 계속 계승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사연님 말씀에 진짜 너무 동의하는데 이제 학교 다니면서 탄핵 반대를 할 수도 있고 탄핵 찬성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완전히 입막음식으로 진짜 전체주의식으로 입막음 당하는 걸 보면서 조금 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우리가 건강하게 토론하면서 진짜 보수와 진보가 좀 건강하게 대한민국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 분은 유튜브 같은 건 안 하세요? 네, 아직 안 합니다.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세요? 네. 예, 유튜브 시작하시면 저희들한테 꼭 한번 연락 주시고 한 번 더 나와주세요. 네. 구독자 많이 만들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 한 말씀씩 드릴게요. 이번에는 우리 김수아님부터요. 애국 시민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너무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방송 보시는 어르신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희가 너무 철이 없어서 그동안 어르신분들이 이제 아스팔트에서 고생하시는 거 잘 몰랐는데 이번 계기로 이제 청년들이 자신의 일자리랑 자신의 진로를 다 포기하고 아스팔트로 나와서 대한민국 지키러 나왔는데 저희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응원해 주시고 같이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네, 이사연이. 네, 카메라 보고 얘기한 예. 거예요. 먼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준비하느라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행이 되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얼굴도 모르는데 너무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여기는 잘 없으시겠지만 혹시 의견이 다른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께 한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 탄핵에 대한 의견이 우리가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그래도 대통령을 복귀시킨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탄핵에 만약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왜 반대를 하는지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전북 선언을 준비하면서 썼던 촉구문이 1만 자가 넘어요. 그런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런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준비했었거든요. 만약에 스스로 이것저것 찾아보기 귀찮다 하면은 전북 선언, 전북 연합 탄핵 반대 시국 선언 촉구문 한번 찾아봐 주시고 1만 자가 넘어서 보기 싫다 그러면은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은 그거 하나만이라도 봐주세요. 탄핵 반대 시국선언 현장을 어떤 집단이 방해를 하고 있는지 그거 하나만이라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언 준비했던 만자 넘는 거 그거 이름이 뭐예요? 그 전북 탄핵 반대 전북 연합 탄핵 반대 시국 선언 촉구문 저 지금 괜찮아요. 네. 그거 좀 올려주세요. 오. 여기 그 제목이라도 올려주세요. 뭔가 SNS에 치면 그게 나오겠죠, 그죠? 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오실 거고. 네. 네, 전북 탄핵 반대 전북 선언. 네, 탄핵 반대 시국 선언 전북 연합 탄핵 반대 시국 선언 촉구문. 그렇게 그래요.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우리 김혜수님. 네, 저는 일단 앞에 두 분께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잘 전해주셔서 저는 헌재 이제 한마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보수 쪽이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고요. 정말 이 나라를 진정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재판관님도 마찬가지로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올바른 그런 헌법대로의 그 가치를 판단해서 잘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실제로 헌법재판관님들 중에서도 반헌법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마음을 다시 바로잡고 정말 외부에 압력이 있다면 그런 것들 다 신경 쓰지 말고 또 사법부의 정치와 같은 거 다 내려놓고 진짜 이 나라에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그렇죠. 정말 맞습니다. 다 내려놓고 네, 우리 맞습니다. 20대의 젊은 청년 학생이 얘기하는 대로 꼭 보수에 유리하게 판결하라는 거 아니다. 헌법대로. 대한민국 헌법대로 네, 맞습니다. 판결해달라.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을 판결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봐달라. 네, 맞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네. 예, 우리 청년대담에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뭔가를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화여자대학교 김수아님, 한예종의 김혜수님, 그리고 전북대학교의 이사야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정규 생방송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